안녕하세요. 책 둘레입니다. 오늘은 박용호 작가님의 뜨겁게 전진하고 쿨하게 돌아서라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마지막 책장을 덮으며 작가님의 가장 큰 미덕은 감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성장기부터 현대맨으로서의 사회생활 이야기, 그 후 새로운 도전과 여행 이야기 등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솔직하게 풀어놓은 글 속에 삶에 대한 감사가 녹아져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가님 본인을 비롯하여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 열정과 노력으로 이루게 된 것들에 대한 감사함, 실수와 실패로 얻은 경험과 지혜에 대한 감사함이 있기에 작가님의 주변을 이롭게 즐겁게라는 실천 철학으로 뜨겁게 전진하고 쿨하게 돌아서라 책이 탄생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용호 작가님은 전남 보성에서 5남 1녀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나 대학 졸업 후 현대종합상사,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 및 현대차 그룹에서 31년간 근무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외사촌과 집 뒤뜰에서 불장난을 하다 집에서 기르던 소와 염소, 이웃집 축사, 창고 등을 모조리 태워버린 개구쟁이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회고합니다. 늦둥이로 태어나 부모님, 형, 누나뿐만 아니라 동네 누나들에게도 예쁨을 받고 자랐다고 합니다. 목청이 좋아서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고 학창 시절부터 각종 모임과 행사의 진행을 도맡았다고 하니 작가님의 다재다능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용호 작가님은 나의 장점은 이라는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에 명쾌한 답은 없으나 긍정적인 성격, 다양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점, 주변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 다양한 도전과 경험, 타인과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습관이 아닐까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여기에 따뜻한 마음과 당당함, 타고난 문학적 감성과 정서도 더하고 싶습니다. 작가님이 지니고 있는 장점은 현대맨으로 31년간의 직장 생활과 중소기업에서의 새로운 도전 정신과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책에 수록된 이야기 중 저는 상사에 대한 부하의 평가 이야기, 회사를 떠나면서 회장님에게 회사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직접 전달한 이야기, 아내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문자 메시지 이야기가 기억에 남았는데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차는 2002년 부하가 상사를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본부장님이 박 부장, 직원들한테 어떻게 했기에 당신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아. 다른 부장들에 비해 훨씬 좋은 평가표가 나왔어. 라고 하셨다. 인사과에서 자료가 넘어와 살펴보니 각 항목별 점수가 회사 전체 부서 평균보다 모두 높았고 다이어그램 그래프가 원형에 가깝게 그려졌다. 평가 항목은 비전 제시, 창의성과 혁신, 도덕성, 의사결정력, 업무 추진력, 지휘 통솔력, 책임감, 팀워크 활성화, 부하 육성 및 동기부여, 교섭력, 대인 관계였다. 나에게 후한 평가를 해준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는 리더가 되겠다는 마음을 다지는 동기가 되었다. 그간 동료 간부에게 몇 차례 입버릇처럼 말해온 것이 있었다. 회사를 떠나는 시간이 오면 회장에게 직접 회사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다고. 떠나는 자의 홀가분한 마음으로 재취업한 중소기업 회장과 단독 미팅을 하였다. A4 용지 8장 분량으로 지속 가능한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점을 사안별로 정리하여 개선을 제안하는 내용이었다. 자료는 미팅 후 내가 회수해가는 조건임을 분명히 밝혔다. 보고를 받은 회장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지금까지 회사를 떠나면서 이런 건의사항이나 요청사항을 얘기해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네. 내용 고맙게 들었으며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해 보도록 하겠네.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엉뚱하게도 청년 시절의 순수한 감성이 가슴과 뇌리 어느 구석에 상당히 남아있는 것 같다. 어느 토요일 해외사업본부 간부들끼리 가을 라운딩 이벤트가 있어 10시경 집에서 철원으로 출발했다. 라디오를 들으며 가는데 DJ가 어느 연속극 내용을 소개했다. 탤런트 김자옥 씨가 극 중에서 실직한 남편의 발을 씻어주며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하는 대사였다. 여태까지 식구들 먹여 살리다 세월이 흘러 노인네발이 되었구려 하는 대목은 심금을 울렸다.
그 뒤에 청취자 희망곡으로 양희은의 당신만 있어준다면이 흘러나오는데 문득 아내 생각이 났다. 따사한 햇빛과 아름다운 풍경으로 조화로운 날에 혼자 놀러가는 것이 미안하고 새벽이든 늦은 밤이든 남편 일이라면 벌떡 일어나 챙기는 아내 모습이 클로즈업 되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술 취한 나를 위해 대리운전까지도 숱하게 했던 아내다. 눈물을 손으로 훑고 차를 세워 아내에게 고맙다고 문자를 했더니 뭘 새삼스럽게 오늘 저녁 술 방어나 잘하슈라고 답신이 왔다. 사람과 일에 대한 애정과 따뜻한 마음, 당당함, 탁월한 소통 능력을 짐작할 수 있는 에피소드인데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가르침 중 인심 잃지 말고 살아라. 조금 손해보듯이 살아도 된다라는 말씀이 작가님 삶의 중심이 되어 자신을 사랑하고 주변을 이롭게 즐겁게 하는 인생으로 채워나가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뜨겁게 전진하고 쿨하게 돌아서라는 7080 세대에게 큰 공감과 귀감이 되어 웃음과 감동을 주는 책일 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이들에게는 응원과 위로가 되는 책입니다. 특히 오랜 시간 직장 대선배로서 경험한 이야기 속에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노하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직에 있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사건이나 안 좋은 근무 환경, 문화에 대한 소신 발언은 사람이 자산임을 기억하고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함을 따끔한 충고와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작가님은 이제부터 하나씩 도전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KBS 아침마당의 도전 꿈의 무대와 TVN 유퀴즈 온 더 블록 출연의 목표는 너무나도 멋지고 인상적이었습니다.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시고 진행과 강연의 경험이 있는 작가님의 목소리를 상상으로밖에 할 수 없는 저로서는 방송을 통해 꼭 뵙고 싶어졌습니다. 뜨겁게 전진하고 쿨하게 돌아서라 책의 출간을 축하드리며 TV를 통해 멋진 노래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